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이고 역사적 건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적 사람을 단순하게 살까? 창의성을 위한 습관의 역설, 습관이 뭔가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겠죠. 이 얘기를 단순히 그냥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뇌 어떤 영역들이 어떤 기능을 해서 대체 우리가 왜 단순하게 살아야지 더 창의적이고 더 뭔가 발전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저 부동산 홍보자료에 나왔었는데 이분은 지금은 고위 대신 스티브 잡스 선생님이시죠. 이분을 보면 뭐 창의적인 분이라는 거는 다들 인정을 하시잖아요. 상당히 창의적이고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헤드폰에 어떻게 뭐 원형을 제하다고 만드신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항상 보시면 동일한 옷을 입고 다니시죠. 이분이 아시다시피 재산이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재산 적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동일한 옷을 왜 이렇게 입고 다니실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입을까? 이거에 대해서 뒤에 가면 제가 눈을 왜 이렇게 입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한 답을 메이지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인지 유연성과 습관 고정성이라고 부르는 요 성질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저희가 왜 이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항상 단순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특히 오늘 세미나에 저는 좀 브로드한 얘기보다는 저는 인지신경생물학에서 대체 뇌과학적으로 인지 유연성과 습관 고정성을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얻은 지식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지 유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인지 유연성이 뭘까요? 인지 유연성이 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사과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과를 상당히 좋아했고요. 사과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오래 경험에 의해서 사과에 대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겠죠. 그래서 사과를 보면 사과 좋다. 이거를 골라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사과가 좋은 건 아니죠. 어쩔 때는 사과가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과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차선책을 선택을 하죠. 그 차선택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선택을 하죠.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과에 대한 가치를 바꿔야죠. 사과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바꿔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즉 다시 말하면 과일의 가치가 이렇게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뇌 작동을 하게 될 것, 이런 가치가 유연하게 바뀌거나 혹은 어떤 물체와 의미가 유연하게 그 관계가 유연하게 바뀌는 그런 성질을 인지 유연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요. 저희가 인지 유연성이라는 거를 실험실에서 대체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실험실에서 이런 같은 상황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 이게 실은 인지신경생물학에서는 핵심 중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험과학을 하기 때문에 엠피리컬 사이언스를 하기 때문에 실험실 내에서 이와 동일한 상황을 만들어내야 하죠. 행동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행동을 만들어낼 때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행동이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나 인지신경생물학 같은 경우는 인간의 뇌가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설명할 수 있고 그것도 인간을 사용하든 아니면 동물 모델을 사용하죠.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행동이 실험실 내에서 재현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행동 요소들이 분리가 돼야 합니다. 분리가 돼야 하는 이유는 지금 명확한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많은 행동들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토든지 생각도 하고 있고 몸도 건들고 있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다 하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의미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험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모든 행동이 다 복합된 행동을 재현하게 되면 저희가 요소를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요소들이 각각 분리가 되어야 할까. 그리고 분리된 요소를 가지고 뇌 활성 연구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뇌를
사람의 경우 fMRI를 이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뇌활성을 보든 뇌에 직접 기세적분을 뽑아서 뇌활성을 보든 그 뇌활성을 측정을 할 때 각 분리된 행동 요소들을 뇌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세 가지 요건이 만족이 될 때 저희는 이제 인지신경생물학, 코그니티브 뉴로사이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코그니티브 뉴로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인지 유연성과 수동 부족성을 연구를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은 인지신경생물학에 두 가지 창문이 있어요. 첫 번째 창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행동을 보는 첫 번째 창이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뇌활성을 보는 두 번째 창이고, 첫 번째는 인지 행동을 보는 첫 번째 창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지 유연성, 즉 사과의 가치가 어쩔 땐 좋고 어쩔 땐 나쁜 이런 자유롭게 이 사과와 가치가 유연하게 연하게 바뀌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 거냐. 과학자들은 실은 이 실험에 되게 집중을 하고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을 맡겼습니다. 그 패러다임의 이름이 반적 과제 패러다임 혹은 인지 전환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불체와 가치의 연합이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인지 유연성을 실험실에서 재현을 하고 실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인지 유연성을 실험실에서 할 때는 또 중요한 점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 쥐나 원숭이에게서도 이 실험이 가능해야 우리가 사람한테서는 도덕적이나 윤리적 할 수 없는 실험들을 동물에서 진행을 해서 더 깊은 이해를, 인지 유연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체 가치 반적과제, 반적과제 패러다임이 할 것이 무엇이냐? 이 실험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실험이 심플해요. 일단 실험이 심플하지 않으면 저희가 해석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희도 보시면 아주 심플한 과제로 흑백이라고 하면 이제 떠올리시는 게 있을 텐데 흑백으로 블럭 1번 있고 블럭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 1번에서는 요 녹색 파란색 물체를 선택을 해도 한 푼도 부어지지 않더라. 사람을 계산한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고3 돈을 줍니다. 돈을 뺏기든요, 100원을 뺏어버리든 되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먹거나 보상을 뺏고요. 블락 2로 넘어가게 되면 각 물체인데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주스나 동물 같은 거 주스를 주고요. 하나같이 돈 보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제에서 보신 것 같이 같은 물체지만 상황에 따라서 보상이 오거나 혹은 보상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물체 가치가 각 블럭마다 반전될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이 뒷물체가 나왔는데 그걸 골랐어요. 그러면 뭐 주스나 돈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계속 선택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요 물체의 가치가 이제 바뀌어서 좋지 않고 얘가 나쁜 물체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은 모르죠. 바뀌었다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고 그렇게 실험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번 골라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이제 물체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른 거를 골라야겠다 라는 나중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이 인지 유연성에 기반한 선택, 변화, 행동이. 그러면 이런 태스크를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이제 어떤 행동을 볼까요? 어떤 행동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같이 모르는 행동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르는 행동보다 더 쉬운 어떤 행동을 우리가 시험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이것을 쓴 인지신경생물학자들이 옛날부터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행동 중에 하나는 눈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행동을 해석하고 네이티 과학을 하는 것.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실은 인지신경생물학자들은 눈은 뇌의 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 움직임 중에서도 눈 움직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사파, 한국말로 안구 단속 운동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친구 눈을 보시진 않겠지만 친구들은 보실 수도 있어요. 봐보시면 보시진 않겠죠. 그러면 눈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눈은 단속 운동을 할 것 같아요. 한 점에서 한 점까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모양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사람 모양,
실은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눈하고 제만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얼굴을 파악을 하고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안구 단속 운동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AD 신경생물학을 활성화할 때 대체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하는 거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M하고 금이 있으면 지금 뭘 보고 계세요? 금을 보고 계시죠. 저도 뭐 M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도 금을 봅니다. 그래서 눈 움직임을 알게 되면 만약에 둘 중에 무엇을 볼 거냐라고 하면 뱀 대신에 금을 보겠죠. 혹은 억지로 뱀을 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기도 보는데 그만큼 빠르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고 싶기 때문에 본다든지 빠르게 본다든지 혹은 보기 싫어서 본다든지 느리게 보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행동을 안구 운동으로 저희가 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구 운동을 재현을 해서 이 안구 운동을 조절하는 뇌의 그 기전을 저희가 밝히면 결국 의사결정 혹은 이 가치가 아까 물체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가치가 어떻게 뇌에서 처리가 돼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결과물을 획득해 안구 운동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눈 움직임을 통해서 AD 신경생물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체 가치 반정 과제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과제에서는 일단 중앙 점이 하나 나오고요. 이 점을 보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물체가 나와요. 눈을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일단 움직이시면 안 되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트레이닝을 좀 해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물체가 없다. 중앙에 점이 없어져요. 눈이 움직여서 물체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경우에는 다행히 주스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좋은 물체다. 파란 물체 괜찮네. 이거를 28번에서 36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 물체 좋은 거네. 이거 확실히 알겠죠. 그런데 이제 블락이 바뀌어요. 근데 앞에도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냥 일단 바꿔요. 그러면 이분은 모르시겠죠? 그냥 중앙 점을 보고 물체가 나오고 중앙점이 없어지면 싹파도를 펴서 봤는데 워럽쇼 이제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기분이 매우 상하겠죠. 이거 뭐야, 내가 안 나오잖아. 이것도 이제 반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저희가 어떤 행동을 봐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의 움직임을 보고 정말로 이 사람, 이쁘고 동물이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가치가 반전됐을 때 그거에 적응을 하느냐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행동이 일어날까요? 블락원에서는 이 물체, 파란색 물체가 봐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구 운동이 보기 싫으니까 매우 천천히 일어날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블락 2에서는 이 물체를 봤을 때 주스나 돈이 나오니까 좋은 물체잖아요. 몇 번 경험을 하면 알겠죠. 그랬을 때는 돈이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 물체를 보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결과를 얻어보면 보신 것처럼 블락인에서 이 물체를 봤을 때도 주스가 없다, 돈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구 운동 속도가 약 100ms로 상당히 느리게 일어나다가 블락 2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두 물체를 봤을 때 주스가 나오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천천히 눈을 움직였지만 한 번 경험을 하고 나면 엄청나게 빨라져서 약 50ms까지 상당히 빠른 안구 운동을 보이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봤을 때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인지 유연성 행동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연구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냐? 행동학적으로는 저희가 눈 움직임으로 인지 유연성 행동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을 실질에서 재현을 했으면,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대체 뇌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뇌는 이런 경우에 가치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만 변화가 있었을 때 빠르게 적응을 해서 눈 움직임을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뇌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을까를 연구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대체 뇌의 어느 영역에서 이 가변 가치를 처리할까에 대한 질문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인지신경생물학의 두 번째 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는
보신 것처럼 단일 신경세포 측정법이에요. 그래서 단일 신경세포 측정법이 뭐냐면 무식하지만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영장류 동물의 뇌입니다. 이 뇌에 이제 창을 내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뇌에 창을 내고 이 안에 얇은 약 150에서 두껍게는 한 500마이크로미터의 얇은 미세정극을 이 뇌 안에다가 직접 넣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정극은 보시는 것과 같이 뉴런에 아주 근접하죠. 이렇게 근접하면 뉴런에서 발생하는 활성 전이를 직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런 신경세포 활성, 액션 포텐셜을 직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활성이 보이시죠? 그리고 소리랑 함께 들리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이런 활성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경세포 활성을 측정하는 것은 실은 이 미세정극이 뇌 깊은 곳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뇌 깊은 곳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두개골을 열면 실은 겉은 피지는 잘 보여요. 근데 피지 안에 있는 그런 기관들은 눈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뇌신부 활성을 측정하는 것은 심해 장수한 본능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아까 보면 장수한 조종사라고 해서요. 이분이 소리로 어느 영역에 꼭 무엇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걸 동일하게 저희도 학생이 헤드폰을 끼고 실은 뉴런의 소리가 들리시죠? 뉴런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뉴런의 소리를 듣고 이 미세 탐침이 어느 영역에 있고 어떤 뉴런을 만났는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뉴런의 활성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 신부에 실은 되게 많은 영역들이 존재를 해요. 해법을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예로 보여드릴 부분은 이삽입 코네이트 뉴클리어스라고 불리는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같이 생긴 이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을 연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 움직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외부의 정보를 받아서 눈 움직임을 조절을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뉴럴 활성을 보시면 이상액이 흑질, 그다음 상부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영역들은 다 억제성 뉴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뉴런 활성을 다 막는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상부를 거쳐서 단순 당구 운동을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시면 요 하나의 신경세포 활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 비상액이 활성화가 되면 흑질은 항상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소리 들으셨죠? 그 바바한 소리가 있잖아요. 마치 요 하나가 하는 소리 하나 없다. 말로 항상 하고 힘든데 이게 바바바바바바바바 뭐 이런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상액이 활성화가 되면 흑질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활성이 없어지죠. 이 부분의 활성이 없어지면 이 상부, 슈퍼레 폴리클러스라고 불리는 이 상부는 평소 때는 조용하다가 억제가 풀리기 때문에 여기 보실 것처럼 활성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활성이 일어나면 간소화 운동이 생긴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 회로를 보면 만약에 이 이상액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가치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물체가치가 이랬다 저랬다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 비상액의 활성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면 요 회로를 통해서 강운동이 변해서 이 물체를 빨리 보거나 늦게 보거나 이런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상액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반복 과제를 하는 동안에 이상액의 신경세포를 단일 신경세포 측정법으로 하나하나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파란색 물체가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올 거고요. 나왔을 때 이거를 봐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미 영장류들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눈의 위치가 녹색 점으로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이 비상의 머리에서 측정된 단일 신경세포의 활성이 하나의 활성적이다 하나의 바로 나왔고 소리도 들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바가 나올 때 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진짜 이 동물이 눈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때 뉴런의 활성이 어떻게 되는지 귀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저희
대학원생들이 오면 이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 귀로 뒤로를 할수 어떻게 들어보세요. 뭔가 불치가 나왔을 때 이렇게 먹먹한 게 있죠. 느껴졌어. 활성이 거의 안 되죠. 그렇다는 거는 이미 경험을 이 교육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물체가 주스가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반대로 같은 물체인데 주스 무상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좀 몇 번 경험을 했어. 비슷할 거예요. 이미 이제 원숭이 다 맺고 있고 누르기심도 빨리 일어나겠죠. 그랬을 때는 같은 듀오 하나가 어떻게 활성이 변화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훨씬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유로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눈 움직임도 상당히 빨라지고 물체가 나왔을 때 훨씬 같은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활성이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듀오 자체가 이미 경험을 몇 번 하고 이 물체는 휴스가 나왔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가 우리가 생각은 많이 하고 타다타다타다 하겠지만 그래서 이 하나의 뉴런을 여러 번 측정을 해서 저희가 평균을 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증가해서 이 한 물체에 대해서 주스가 나올 때나 주스가 나오지 않을 때 이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차이가 저희가 다변가치 기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펜에다 저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의 흑질, 상부, 담소, 방분동으로 가는 캘kul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보신 것처럼 주스 혹은 돈이다. 이 물체의 공부를 알게 되면 활성이 증가되죠. 그러면 흑질은 더 강하게 억제가 되고 상부는 그 억제가 풀렸기 때문에 더 강하게 활성이 돼서 단소 방분동이 빠르게 강하게 일어나서 눈이 휘릭하고 빠르게 보는 그런 안구운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블럭이 바뀌어서 이 물체를 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활성이 감소해서 억제도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상부는 덜 활성화돼서 결국 안구운동이 보기 싫고 눈이 천천히 가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다음 질문은 대체 이 가치, 물체의 가치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냐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실은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인간의 의식 혹은 고지식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리버 섹스의 의식의 각이라는 책을 보면 많이 읽어보신 분인데요. 단순한 그런 의식에서 인간 의식, 고차원적인 의식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발전은요. 세상이 돌아가는 입을 알아보고 있다. 그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식이 끊어지지 않고 단처럼 계속 흘러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 발견한 이상에게 신경세포의 활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냐 알아보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가치 변환이 되기 전 후에 이 뉴런의 활성을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보시면 이 물체가 봤을 때 주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뉴런의 활성이 상당히 높은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랬다가 가치가 변하게 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블락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물체를 어떻게 해도 이제 주스가 나오지 않아요. 이러면 뉴런도 한 번만 경험해도 거의 바로 한 2번 경험하고 활성이 떨어지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뉴런이 특정 시간만 한 번만 이 물체에 대해서 물체의 가치를 그냥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매 트라이얼마다 인지를 계속해서 변화를 즉시 그거를 반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상회계 신경세포는 가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가치가 변환이 됐을 때 물체와 보상의 연합이 유연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경세포도 물체와 보상의 연합이 유연하게 변화될 때 신경세포도 그거를 표상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액티비티가 팍 떨어지는 거를 알 수 있죠. 이런 성질을 연합 유연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 유연성이라는 거는 다양한 아이디어나 개념을 유연하게 결합하고 새롭게 연관 지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인지신경 생물학자들은 이 가치 반전 실험을 했을 때 이런 활성화들이 나오면 이 활성화를 받는 이론들이 아마도 더 나아가서 다양한 아이디어나 개념을 유연하게 결합하고 새롭게 연관 지을 수 있는 능력에 확장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합 유연성은 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발전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창의성의 기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가치 판정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면 다양한 동료한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중질문일수록 잘해요. 그래서 사냥이 기장 잘하고요. 그 다음에 부대로 원숭이도 아까 보여드린 건 부대로 원숭이 돼 있던데 보면 한 두세 번 하면 바로 알고 갑니다. 하지만 부대 원숭이보다 또 낮은 수준의 동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이 테스트를 과제를 하기 되게 어려워한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지 유연성이라는 것은 많은 이제 학자분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이 상당히 힘도 다른 실험 원숭이들보다도 힘이 상당히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시체 능력을 만들고 있던 식존의 그런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게 이 인지 유연성을 사용을 해서 되게 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을 해서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놀라운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인지 유연성이 비상액에서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건 알았는데 그럼 모든 영역이 인지 유연성이 관여할까? 트레인 비상액을 보면서 의심이 하나 드셨겠죠. 이게 상당히 크잖아요. 통나물 대가리처럼 생겨서 상당히 큰데 이게 모든 영역이 그렇게 될까? 이 미상액이 상당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실은 나눠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머리, 중간을 몸통, 이 뒷부분을 꼬리라 생각했으니까 꼬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테일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저희가 신경세포의 활성을 측정을 해본 결과 너무나 흥미롭게 머리 부분에서는 인지 유연성에 대한 활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온 반면에 몸통으로 봐도 상당히 줄어들고 지금 꼬리로 봐도 없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저희가 발견해주고 그래서 이 비상의 이 전체가가 인지 유연성에 관련된 또 어린 영역이 주로 인지 유연성에 관련된다 라는 사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지 유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다음으로는 습관 고정성 대체 어떻게 연구를 하고 대체 어느 뇌 영역에서 이 습관을 제어하고 있느냐 알아보도록 하죠. 이 습관이란 거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학생분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좀 머리를 안 쓰고 습관적으로 살면 편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런 거는 옛날에 과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되게 유명한 심리학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삶의 대부분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습관을 쓰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에너지를 덜 쓰고 살 수가 있다. 이런 걸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습관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습관을 대체 눈 움직임으로 어떻게 재현을 할 거냐? 이것도 시험실에서 저희가 시험이 가능하게 재현이 되었는데 어떻게 재현할 거냐?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인간 생존, 즉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습관적인 눈 움직임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가 있어요? 습관적인 눈 움직임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들 이런 상황이죠. 아이 쇼킹을 하는 상황이에요. 아이 쇼킹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의식도 없고 뭔가를 보는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기억이 아예 안 날 때도 있고 또 뭘 보기는 보죠 저희가. 그런데 이런 아이 쇼킹을 하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구현하느냐.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할게요. 일단 앞에서 말한 그런 사과 상황을 가지고 이제 똑같이 얘기하고 미국에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신문점에 가지마 사과를 바로 그런 눈 움직임을 그런 부분들 이 사과에 대해서 제가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가치가 대체 어떻게 형성이 될 거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경험을 해서 사과를 부리 먹어 좋았다는 사과에 대한 경험이 다른 근무원들하고 또 연합돼서 이 사과에 대한 재피도 있다는 이런 경험들이 되게 오랫동안 경험이 물두배가 됐고 이제 장기 기억 성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기 기억이 여러분들의 든 움직임을 습관적으로 사과를 부두고 그렇게 유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습관적으로 눈길이 가는 이런 현상을 시각 습관, 영어로는 비주얼 해빗이라고 학계에서는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 습관을 처음 말한 과학자는 돌아가셨는데 이거 한 4년 때는 돌아가셨어요. 대학 중에 한 분이신 이제 몰티명 미시키 선생님께서 이 시각 습관이라는 것이 영장류한테는 알다시 되어 있고 이 시각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자원일 때 특히나 아주 경쟁이 시간 크리스마스 때가 그런 품절되잖아. 이런 또 품절이 됐는데 보는 사람이 임자죠. 그래서 먼저 볼 수 있게 아주 자동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눈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눈을 제어했을 때 그런 뇌에 기전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었죠. 그러면 이 시각 습관이라는 거를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 다행히도 저희가 실험실 내에서 수백 수천 가지의 서로 다른 프랙탈 물체 이렇게 되게 예쁜 물체들이겠죠. 이걸 컴퓨터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자치 학습을 보시면 이 반절은 선택을 했을 때 보상이 나오죠. 이 반절을 봤을 때 보상이 나오지 않도록 받고 항상 동일한 보상, 아까 앞이랑 다르죠. 이지 유연성이랑 다르게 항상 선택하면 동일한 보상이 나오는 걸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치에 대한 장기 기억이 머리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스텝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 장기 기억을 일단 만들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장기 기억을 형성시킨 다음에 이 프랙탈 가치, 아까 프랙탈 시각모처럼 배워드렸잖아요. 이 프랙탈 가치를 시험을 봐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시험 보잖아요. 공부 열심히 시험 보듯이 여기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프랙탈 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가치의 물체와 낮은 가치의 물체를 나누고요. 높은 가치의 물체를 봤을 때는 뷰씨가 운이 나고 낮은 가치의 물체를 봤을 때는 뷰씨가 나오지 않거나 혹은 돈을 뺐었어요. 이제 또 기분이 나쁘거나 기분이 되게 좋아지시겠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습관이 며칠 정도 계속 반복을 해야지 생길 때 알아요. 이것도 지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실험을 하면 사람이나 영장님이나 아니 귀나 다 놀라는 장이 일어나거든요. 4일 꾸준히 하면 습관이 하게 돼요. 근데 4일 전에는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이 4일 이상 충분히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장기 기억과 습관 행동을 가야하기 때문에 하루를 하면 그냥 갔다가 시험을 시키는 거죠. 이 시험은 행동학적인 시험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 행동학적으로 인지 행동학적으로 대체 시험을 어떻게 볼 거냐. 아까 아이슈킹 같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습관 신성 태스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해보실게요. 일단은 주황점이 주황점 아니에요. 흰색점이 나와요. 여기가 눈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체가 9개가 나옵니다. 알게브리드에 지도 눈을 움직이고 계실 겁니다. 제가 보이진 않지만 이거를 8초에서 16초 동안 그냥 보고 계시면 돼요. 넘어가면 또 점이 나오고 또 나와요. 또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6번 내지는 32번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의 목적은 아무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지루하게 습관적으로 자동적인 눈움직임이라고 자동적으로 그리 움직일 거를 저희가 추정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신기하게도 학습 전에 눈움직임을 보게 되니까 실제 사람의 눈움직임이에요. 생각보다 열심히 움직입니다. 이게 상당히 주의를 끌려나요. 눈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자기 움직였다가 사실 또 잘 움직이고요. 그냥 일단 눈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범위 좀 다른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요 물체는 100원이 계속 주고 요 물체는 100원이 계속 뺐고 요 물체는 아무도 안 일어나. 그거를 4일 이상 한 5일에서 10일 정도 한 계속 쉬신 다음에 눈 움직임을 보게 되면 보신 것처럼 눈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게 눈이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기존에 100원을 계속 줬던 좋은 물체에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가고 힐이 가는 거죠. 그리고 100원을 뺏었던 이 나쁜 물체는 되도록이면 안 올라오고 봐도 빨리 눈이 튕겨나가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정말 아이쇼핑 같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도움 물질을 해기를 저희가 재현을 해낼 수가 있고, 심지어 이 실험 다 사람 시험 참여자 같은 경우에 여쭤볼 수가 있어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라고 하면 점심에 뭐 먹을지 생각했습니까? 여자친구하고 어디 가서 놀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모르는 사이에 기존에 배웠던 좋은 물질을 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실험을 더 단순화시켜서 저희가 신경세포를 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기본은 물질을 의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물체는 하나만 주어져요. 배웠던 물질이 하나만 유의미하게 그냥 주어지고 보면 없어지고 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영장류 동물 모델을 사용한 건데요. 이 동물이 어떻게 뇌를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그건 기존에 학습됐던 높은 가치의 물체가 나오겠죠. 이 동물 같은 경우는 물체가 나오면 예상하신 것처럼 눈이 바로 튕겨져서 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기존에 학습된 낮은 가치의 물체가 나오면 대체 눈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픽세이션을 하고요. 물체가 나오면 너무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현상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고요. 왜 카브인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알려주는 것도 없는데 왜 기존에 주었던 물체를 보고 기존에 나빴던 물체는 튕겨나갈까? 그거에 대한 답은 뇌가 기존에 학습했던 시각 물체의 가치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억을 안정된 가치력, 테이프 밸리 혹은 가치 장기 기억, 롱텀 밸류 메모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 롱텀 밸류 메모리, 즉 가치 장기 기억에 기반한 눈 움직임을 시각 습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시각 습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지 행동의 차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신경세포 활성을 측정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습관 자율인지 과제를 하는 동안에 미상핵의 신경세포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활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첫 번째 예시는 전에 학습했던 나쁜 물체가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서 뒤로는 이 신경세포 하나의 활성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뭔가 활성이 있지만 그다음 그렇게 활성이 많지 않죠. 그리고 눈은 아예 그냥 멈칫하다가 튕겨나가는 아이신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전에 학습한 좋은 물체를 보여줬을 때 대체 어떤 뉴런 활성이 일어나고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를 보도록 하실게요. 활성인 같은 뉴런인데 더 증가된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동물로 눈이 바로 튕겨져서 이 물체를 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는 계속 좋았던 활달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한테. 그래서 이 신경세포의 활성을 다 모아서 평균을 내보면 좋은 물체에는 강한 반응들, 나쁜 물체에는 더 낮은 반응을 보여서 이 차이가 결국은 가치에 대한 이 기억을 막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인지 유연성을 처리하는 그 영역과 반대로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 이상에게 머리, 몸통, 꼬리 중에서 꼬리 부분이 습관 고정성을 훨씬 많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몸통은 그거보다 좀 작게, 머리는 그거보다 살짝 더 깊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서 이상에게 이 꼬리 영역이 주로 습관 고정성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 정리해보면 머리 부분에는 인지 유연성을 주로 처리를 하고 있고 꼬리 부분에는 습관 고정성을 처리하는 이상의 부분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인지신경통각적으로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머리 쪽과 꼬리 쪽에 인지 유연성과 습관 고정성이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로 2, 3핵 안에 있다. 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8가지 이상의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이 모두 다 비슷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 거냐. 뇌 알아보기 위해서 모든 영역을 다 저희가 전기생량 통해서 뇌 활성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정말 신기하게도 이 뒤쪽
꼬리 쪽 혹은 저희가 뒤통수 쪽이라고 부르는데 이 뒤통수 쪽에서는 이 같이 자기 기억을 처리해서 습관 행동을 제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앞쪽 혹은 이만 쪽에서는 다른 가치 기억을 처리해서 인지 유연성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인지 유연성과 습관 행동이 재현해서 이 습관 고정성에 분리된 그런 처리는 이 뇌 침구에 있는 기저에 대해서는 법칙으로 분석별로 저희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유연성은 머리 쪽, 앞통수 쪽에, 그 다음에 습관 고정성은 꼬리 쪽, 뒤통수 쪽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병렬 처리로 이 인지 유연성과 습관 고정성이 까먹고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지신경생물학적으로 요 내용을 배웠을 때는 처음에 저희가 던졌던 이 질문, 창의적인 사람은 왜 단순하게 살까에 대한 이제 답을 저희가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답을 어떻게 내리느냐?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실은 허즈미 교수님이 유퀴즈에서 이발을 했을 때 되게 놀랬는데요. 그냥 대략 읽어볼게요. 일상생활 최대한 단순하게 미주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곳에서 실수하고 똑같은 시간을 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리고 이 부분 또 중요한 거, 난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토론백까지 기다리고 스스로 새로운 시간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질문은 우리들이 이제 인지신경생물학적으로 인지 유연성과 습관 고정성이 어디서 처리되는지를 배웠으니까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창의성과 습관적인 행동이 이 문장에서 어디냐 보시면, 창의성은 난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관계된 거죠. 그러면 대체 습관적인 행동은 뭐냐? 불쳐놨어 내가. 똑같은 더블지. 항상 똑같은 걸 하는 게 습관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체 뇌에 어느 영역에서 작동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창의적인 이 난제새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는 머리 쪽에서 아마 작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매일 똑같은 걸 하는 거는 꼬리 쪽에서 습관적으로 이걸 처리를 하고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를 쓰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일상이 단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대. 허준희 교수님들이 일어났대죠. 저희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집에 수도관이 터지고 연결 문제가 발생하고 뭐 이러면 대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똑같은 게 아니죠. 바뀌게 되면 결국 제가 뭔가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적응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머리 쪽 회로가 확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아니 머리 쪽 회로 그냥 활성화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뇌에는 두개골 안에 갇혀있죠. 제가 최근에 연구한 거는 이제 뇌의 효율적인 처리, 정보 처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뇌에는 두개골에 갇혀서 대한대추의 이루는 신경세포를 이용을 해서 이 모든 정보 처리를 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실제로 난제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그 머리 쪽 회로와 같이 경제관계에 붙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원을 나눠서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게 없고 생각을 하는 데 시간을 많이 맡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 번째 질문이 창의적인 사람은 왜 단순하게 살아야 하느냐? 결국 저희들이 많은 리소스, 머리 쪽에 리소스를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해서 습관 회로를 사용해서 최소한의 그리고 최대 효과, 행동의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단순하지 않으나 창의성에 내 자원을 사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 거는 이 미상에게 이 구조가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이 두 영역의 머리 쪽과 꼬리 쪽의 차이점이 보이세요? 머리 쪽이 크고 꼬리 쪽은 작죠. 그렇다는 얘기는 미상의 머리 쪽에는 신경세포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쪽에는 신경세포의 양이 적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꼬리 쪽에서는 습관적인 행동을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적은 수의 노력으로도 되게 효율적으로 이 삶을 습관적으로 영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적은 수의 빌런들도 자동적으로 기본 삶을 영위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남는 이 머리 쪽에 많은 수의 빌런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티브 잡스의 예를 들어도 항상 똑같은 옷을 입게 되면 뭐 우리 집에서 뭐 옷을 어떻게 입을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머지 너네들은 재밌는 생각을 좀 해봐라 라고 하면 나머지 미국들은 고맙다. 우리는 컴퓨터 어떻게 개발할지 컴퓨터 어떻게 개발할지 우리가 그 재밌는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겠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 제한된 뇌 자원을 창의성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저희 결국 영장류의 폐가 갖추게 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이 뇌 시스템으로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을 습관을 베이스면서 찾기 없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얘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대체 나는 나에 대해서 적응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실은 뇌과학에서 나까지 가는 게 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공백이 많은데 그래도 나는 어떤 인재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저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최근에 대학원생한테 들었습니다. 밤을 새서 가면 좋겠지만 이게 밤을 샌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닌데 무슨 생각을 하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조금 세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고 예를 들어서 밤을 새서 가능한 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에 저희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실험을 하면 되는지 그러면 그 실험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럼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알고 있는 길은 밤을 새서 하면 결과가 항상 보장이 되죠.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앞에 길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길이죠. 이 없는 길에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이게 밤을 샌다고 그냥 열심히 뭐를 계속 반복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밤을 새서 하는 그냥 반복했던 일들은 아마 꼬리 쪽에서 습관적으로 했던 일들이 많고 앞으로는 창의적 이 머리 쪽 앞통수 뇌회를 제대로 사용하던 사람이 해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 앞통수 뇌 패턴을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대체 무엇이 필요한 거냐를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세 가지 사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회가 좀 안정화가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 7년 정도 살았었는데 미국 시스템이 상당히 불안해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불편해요. 뭐 하나 얘기를 하면 일주일 인터넷 가는데 일주일 넘게 한 달 거미 뜯었어요. 운전면허를 바꾸러 가면 1시간 내지는 길게 3시간 기다리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면 시스템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반복이 되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지심리 큐가 돌 생각을 하면 꼬리 쪽을 이제 사용하는 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기다리겠지 하고 앉아서 그때부터는 머리 뚝 풀수가 있습니다. 앞통수 쪽을 퍼서 운전면허 가두고 3시간 기다리는 논문들을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예산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산이 되죠? 너희들이 습관대로 다시 말하면 계속 변화하면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사이가 안정화가 되면 좀 습관대로 반응도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이 달라요. 그러면 이 앞에는 여러분들이 창의성에 훨씬 많은 리소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만 좀 필요합니다. 아까 이 얘기를 했었죠. 밤을 새서 떴다고 강한 일이 아니다. 이게 새는다고 괜히 일이 아닙니다. 얘기를 맞는 말을 봤을 때 이제 특히나 이제 더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앞통수의 뇌에는 더 낮은 수의 부분들이 있고 그 횡도 더 복잡하게 얽히설키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체학 가치요 혹은 생각과 색감의 연합이 여러 되게 반복적으로 되게 안 했던 연합들을 계속 시도를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 허준이 교수의 말에서 아까 기억나세요? 내가 강하게 못했는데 여유롭게 시간을 맞이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은 과학이나 가슴 쪽에 계신 분들은 과학기술자들이 다 아는 얘기가 논문을 쓰고 나서는 한 달 내지 2달 정도 묵힙니다. 근데 묵히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순간 저희가 얻었던 결과에 대한 해석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실제로 떠오르기.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아직 연구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게 학쪽에서 복잡한 내용과 다양한 연합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여유를 갖고 저희들이 이제 영어로 진행하거나 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활강호수의 사회 안정성과 여유를 가지면 저희가 되게 창의적으로 랩 사용하면서 활강 의심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실은 안 그렇고 왜 그러냐면요. 앞통수의 랩이면은 에너지 많이 써요. 피곤한 밑에 상당히 피곤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는 방향으로 많이 밟고 가서 편히. 그래서 실은 세 번째로는 저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교육이 시험을 잘 보는 교육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도 요 게임에 맞춰서 저희가 얘기를 또 흡수했어요. 예를 들면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도 수능 때 수능을 볼 때 저도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문제 유형풀이 많이 풀리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 학생들이 밑에 유형풀이면 문제 유형이 이거면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답이 그냥 나와요. 그렇죠? 답은 이거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끝부터 하시니까.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단순히 인수과정, 정말 뿌리 쪽에 좀 가까운 순간이죠. 왜냐면 시각 정보가 문제 유형이 들어오면 판단해보고 소득가서 찍으면 돼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학습이 될 때 그런 습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머리 쪽, 앞통수 쪽 레벨을 더 많이 쓰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교육이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대학에서 교육 좀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지식 전달에 시험하고 이거 교육하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앞통수 쪽 레벨을 써서 유연한 생각의 연합을 즐길 수 있게 이게 상당히 재밌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재미를 느끼는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고,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재밌는 거 맞느냐, 그 재밌해?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뭐가 재밌냐면요, 여러분은 신화나 동화를 읽어보신 적 있죠, 어렸을 때. 그 동화 자체가 상당히 유연한 생각의 연합들입니다. 예를 들면 호랑이가 말을 하고 토끼와 거북이가 방주를 하잖아. 상당히 뭐 말도 안 되는, 저들에서 말도 안 되는 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없는 거를 상당히 다양한 생각들의 연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사피엔스라는 책에서는 인지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보는 거를 생각하는 것이 실은 인간 모든 문제의 핵심, 이런 인간 모든 문제의 핵심이 어디서 일어났냐 생각하면 저희의 머리에 앞통수 드래그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예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신화와 동화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앉아서 연구를 할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그럼 되게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연구하는 것들, 그런 재미를 저희가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새들을 만들어준 게 머리 쪽 앞통수 내 궤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리면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회 안정성과 여유가 확보가 되고 교육을, 그런 저희들이 앞통수 내 궤도를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계속 내식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사회 발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지 유연성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 나 자신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새로운 세대 여러분들이 재미있고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앞통수대를 사용하는 새로운 세상을 갖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알트 디자인학부 장학금 이채영이라고 합니다. 큰 질문은 아니고 혹시 교수님께서 어떤 습관 고정성을 가지고 계신지, 고수하신 루틴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루틴이 아침에 일어날 시간부터 루틴이 있어요. 나가는 시간도 항상 똑같고, 옷 같은 경우는 저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옷을 굉장히 좋아해서 일단 그냥 남보다 지금 오늘은 좀 신경 쓰고 나왔는데 랜덤하게 루틴이 되어있고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시간 고정성이. 네. 그 정도의 고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맨날 아침에 8시 반에 학생들하고 랩미팅을 합니다. 이게 좋은 고정성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간표같이 조금 살고 있기는 해요. 되게 똑같은 걸 하고 습관적으로 사는 게 오히려 인지 유연성 최대한을 바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아이들의 경우는 그 앞부분을 계속 자극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왜 구조적 차이 때문인 거지 않아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아이까지는 얘기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뭐 교육학과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교육을 시켜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때문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CS가 얼마나 개발이 되느냐, 그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어떤 가치관을 그런 걸 형성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동화나 신화 같은 걸 읽으면서 되게 이제 재밌고 뭔가 상상하는 능력을 많이 키우는데 크면 클수록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약간 입시 이쪽까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입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짜맞춰져 있는 그런 답을 푸는 공부들을 많이 시키잖아요.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실은 자기가 상상하는 능력을 좀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학교나 대학원에서도 대학원에 가면 그게 되게 돌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부터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질문부터 다 만들어내야 하고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논리 전개를 해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처음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어떤 정보들을 얻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재밌는 상상들을 해내야 하는데 그 상상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항상. 그리고 항상 있는 거에서부터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든 사용을 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상상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그게 아마도 기존의 교육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발달 과정 중에 시냅스 내세부가 생성이 어느 정도 19살 때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좀 이런 창의성 교육을 어느 정도 그것도 흥미를 느끼게 시켜줘야 나중에도 계속 그 재미를 붙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에 그냥 학생이고 그래서 얘기해 주신 어떤 그 습관의 형성이 창의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감명이 깊던 와중에 한편으로는 그 습관이 굉장한 매너리즘에 빠지게 한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그 다른 어떤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잉여 에너지가 되어준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 자체의 메커니즘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습관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 좋게 편의성으로 가기 위해서 동기나 의지나 이런 어떤 정서적인 영역이 결합이 되어야 창의성으로까지 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습관과 매너리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고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박사과정이라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인지 유연성과 습관 고정성이 이제 나눠서 얘기를 했지만 실은 인지 유연성이 반복이 되면 이것도 반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실은 이제 학습 태도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되게 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매너리즘도 아마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자기가 처음에는 되게 창의적인 이런 생각을 하면 되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그것도 실은 계속 창의적인 게 에너지 소모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험실에서도 처음에는 막 창의적이지만 이 일을 실은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습관으로 넘어가거든요. 습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창의적이지가 않고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계속 그냥 이 일을 그냥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또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타파를 할 거냐. 그 문제는 실제로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학습력을 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얘기를 다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느낄 때 되게 의도적으로 그 습관을 한번 끊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리프레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휴가도 갔다 오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게 이 맥락에서 다 설명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접근했던 방식이 있으면 만약에 연구면 그 연구에서 중간에 끊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걸로 해본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를 하거나 주제가 아예 다른 방식으로 풀어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완전히 리프레시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고 무조건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4일 정도 반복 이상이 되게 되면 아주
아주 강하게 사용이 반복이 되게 되면 습관으로 넘어가는 서킷이기 때문에 일단 습관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빠져요. 그리고 또 되게 실은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는 이게 실은 인지 유연성과 습관 고정성 간의 상호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것도 얘기를 하면 길어질 때 이게 병렬적으로 아예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연결이 있어서 직렬 연결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이동하느냐에 대한 지금 문제도 학계에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하여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범대학이다 보니 어린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는데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 경우에는 바로 공부를 하면서 그 영상을 조금 틀어놓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야구를 중계를 틀어놓으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좀 내가 보수적으로서 이거 하나만 해라고 하면 이거 하면 습관대가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습관대가 괜찮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아직 내 앞부분에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하나만 공부하려고 이런 걸 해야 할지 어떻게 좋아지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저도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고등학교 때도 있고 그게 진짜 습관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제 분야가 아닐 수가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제 경험을 봤을 때 진짜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귀 막아놓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집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흘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하나는 거의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공부에서 집중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아이점, 외부와의 소름차단, 요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승은 제 경험에 간 거라서 그 학생을 뭐라고 할 생각은 없으나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같이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학생한테 방해가 되거나 혹은 그걸 악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좀 제한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야구 중계 같은 경우에 그건 문제가 있어요. 저희 대학원 학생도 6시가 넘으면 야구 중계를 틀어놓고 이제 막 프로그래밍을 하는 학생이 6시 이후라서 괜찮은데요. 6시 전에 그러면 좀 뭐라고 하면 그게 뭐가 습관인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을 짜는 손가락의 습관으로 돌리는 건지 야구 중계를 듣는 게 습관으로 돌아가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분석해봤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좀 컨텐츠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주의 집중할 수가 있어서 적어도 주의 분산이 되긴 할 겁니다. 왔다 갔다. 이제 주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구 중계는 좀 아니면 생각은 개인적인 내 디저트 안에 한장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의 중점이 뒤에 있는 자원을 어땠으면 저 앞에 몰빵하자라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앞에 있는 자원을 자극함으로써 더 크게 발전시키자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 건지 왜 그런 책 읽기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 진짜 그것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책 읽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들을 다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지금 내가 못하는 사고방식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생각에 그러니까 다양한 연합을 겪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겪어봐야 AI랑 비슷한 일일 수 있는데 우리 머리 앞쪽으로 여러 가지 그런 웨이트 값을 바꿔서 맨날 그 AI 얘기하는데 연합을 다양하게 해봐야 나중에 여러 상황에서 그 웨이트 값을 바꿔서 연합을 여러 가지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은 동영상을 보는 것도 괜찮아요. 다양한 동영상 컨텐츠가 너무 자극적인 거 많이 주시면 자극하는데 자극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얘기하면 모집하고 하다고 하는데 내셔널 지구입니다. 다큐멘터리나 역사 채널이나 뭐 아니면 뭐 다양한 강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어떤 생각들의 연합이 이런 연합들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걸 수동적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요. 실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강의를 듣고 나중에 앉아가지고 그 강의를 제 머리에서 다시 리마인드, 그러니까 다시 재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이렇고 해서
그거에 교수님이 얘기를 할 때도 그 사고의 흐름이 다 연합이 있거든요. 자기의 사고의 흐름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한번 묶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스스로 그 연합을 다시 구현해보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 내용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습관이 이렇게 되면 일상이 무너지면 빠질 수 있고, 그 저는 습관을 본인이 끊어내는 한 번씩 리프레시 과정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을 습관에서 끊어내고 이걸 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생각을 인지 유연성의 범위로 다시 되돌려보면 얼마만큼의 휴식 기간이 필요할지 그런 것도 이건 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대학원생이시네요. 말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실은 실험된 결과가 저는 없어서 아마 이건 진짜 심리학과 이런 데서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저희 대학원생은 적어도 조금 주는 것 같긴 한데 여름방학 일주일하고 겨울방학 일주일은 쉬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 연구를 하면서 많이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리프레시를 하고 오라고 하면 리프레시를 하고 왔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좀 생각 좀 다시 해봤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게 좀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 리프레시 타임은 확실히 필요한데 얼마만큼 필요한지는 저도 자세하게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개인마다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도 보면 일주일 부족한 학생도 있어 보이는데요. 뭐 여하튼 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까 내용 중에 밤을 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라는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어려운 연구 과정 속에서 스스로 교수님께서 연구자로서 스스로 생각처럼 되지 않거나 마음처럼 쉽게 풀리지 않을 경우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때마다 교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일으키시는 동기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떤 동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안 되잖아요. 일단 제 길입니다. 그게 저희 예전 지도 교수님, 오케이데이 호사가 선생님이 되게 대가신데 그분도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실패를 했지만 실패를 한 거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놓고 나중으로 빌어라.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다른 연구를 할 때 그게 문맥이 맞으면 그때 써먹을 수 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니. 그래서 일단은 제끼면 되고요. 제껴야 저도 편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학생들 졸업은 해야 하잖아요. 빨리 제끼는 것도 능력입니다. 빨리 제끼고 새로운 주제를 찾아서 다시 질문을 다시 먼저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연구를 할 때 대학원 때는 아직 학부생이었어요. 대학원 때는 학부 때는 그럴 필요 없는데 대학원 때는 이제 안 되는 시험 되게 많거든요. 그럼 되게 괴로워요. 근데 그것도 경험인 것 같습니다.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빨리 지키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되는 거를 찾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다 기입해놓으세요. 안 된 건 기입을 해놓고 나중에 정말 이게 맞아. 왜냐하면 안 된다는 거는 그 당시에 기술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의 생각이 짧아가지고 숙성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저희 머리에서. 그래서 시간을 갖고 나중에 이거를 다시 보면 그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들어보면서 이런 부분은 어떤 방식이 있을까 하고 써보는데요. 제가 이전에 등록해 있는데 항상 어린이라는 제가 지금 몰입. 그래서 생각을 비우고 아주 단순하게 하고 쉽게 생각하는 시간을 이렇게 일상생활에 살면 그 인지 유연성 쪽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난제들을 풀고 이럴 때 재료공학 하신 분 같고 지금쯤은 은퇴를 하셨을까 그러실 텐데요. 혹시 그 몰입이라는 거하고 지금 관련하신 내용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걸 앞으로 생각하셔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몰입이라는 게 아까 그냥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하지만 들어보면 상당히 유사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지 왜 어디 부분이 살리는지 그런 걸 저희 내용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내인지 과학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 이제 과학자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다 경험을 이미 하신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오리지널 인덱 상상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